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자 300명 됐을 때 3,4만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래요. 저세피 구독자 여러분들 매하 메이켓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친척네도 다녀오고 여러가지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피규어 리뷰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촬영을 하는 지금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피규어를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 오늘 리뷰하게 될 피규어는 바로 이건 진짜 무겁네. 자, 후류의 푸넥스 라인에서 제조한 오버로드의 주인공 아인즈 울 고온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 먼저 보호하겠습니다. 제품명 오버로드 3기 아인즈 울 고온, 제조사는 후류의 푸넥스 라인이 되겠고요. 크기는 7분의 스케일의 피규어 소체 높이 3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발매일은 작년도 2019년 12월달이 되겠고, 발매가는 23,400엔, 현재가로는 아미아미에서 25,740엔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국내 샵의 경우 30만원에서 32만원 선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아마존의 경우 매물이 상당히 적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일부러 리스트에서 제외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피규어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규어 박스가 굉장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피규어 소체 높이가 한 33c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피규어 박스의 높이는 한 38, 9cm, 40cm 가까이 되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규어 박스는 전면이 이렇게 개방이 된 형태로 피규어 아인즈 울 고온의 상당히 멋들어진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는 카도카와 정품을 인증하는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의 밑부분을 보시면은 우리의 아인즈 울 고온 마도왕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왼쪽에는 후류사의 로고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후류사에서 운영하는 피규어 라인 푸넥스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아인즈 울 고온의 이름의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고, 피규어 아인즈 울 고온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미지샷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을 보시면은 여전히 사용 연령 제한은 15세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아인즈 피규어가 발매 정보가 뜬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후류에서 같은 푸넥스 라인에서 제조한 그 오버로드의 알베도 피규어가 발매됐을 때 같은 세트 피규어로 발매 정보가 떴었는데 알베도보다 훨씬 좀 뒤늦게 발매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버로드 작품 내에서 알베도랑 아인즈 이 두 가지 캐릭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얼른 이 아인즈 피규어를 언박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아인즈 울 고온 피규어를 박스에서 꺼내서 블래스터 상태로 내놓은 모습입니다. 저세상 피규어 채널 최초로 블래스터를 개봉하여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항공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시선으로 항공샷으로 리뷰를 하는 거는 이 아인즈 울 고온 피규어가 최초이고요. 워낙에 블래스터 크기도 크고 피규어 소체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블래스터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공샷으로 촬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품은 일단 특별히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아인즈 울 고온 피규어 소체 하나와 옆에 보시면은 루즈 소품인 스태프 오브 아인즈 울 고온이라는 아인즈 울 고온의 유니크 아이템, 초레어 아이템이 이렇게 함께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베이스 발판으로는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베이스를 꺼내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원래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떨어져 나왔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약간 거칠거칠한 표면에 약간 부메랑 형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베이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면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내용 설명서를 보니까 이 아인즈 울 고온의 망토 안쪽에, 그러니까 조금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어떤 발광 기믹, 이 아인즈 울 고온의 몸 안쪽에 있는 어떤 구체 핵,
이 핵과 아인즈군의 어떤 이 양쪽에 있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도록 빨간색 예쁘게 발광이 되도록 나오는 그런 발광 기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쪽에 리모컨도 나중에 한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블래스터마저 개봉을 해가지고 아인즈군 비교를 한번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아인즈군 피규어를 블래스터에서 개봉하여 완전히 전시한 모습입니다. 일단 크기가 굉장히 거대해서 다른 스케일 피규어에 비해 어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다룸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피규어는 어떤 피규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테니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얼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규어의 발매 정보가 떴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좀 조심스럽게 본 게 뭐냐면은 이 얼굴과 뼈대 재질, 이런 하얀 색깔로 장식이 된 이런 뼈대 재질을 좀 자세하게 봤는데, 왜냐하면은 발매 정보가 떴을 당시에 예시 샘플샷을 보시면은 약간 뭐랄까 전체적인 재질의 느낌이 PVC가 아니라 레진 아니면은 뭔가 다른 재질의 느낌,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느낌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일단 내구성에 좀 조심스러워야겠다, 다룸에 있어서 일단 내구성에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PVC 재질의 느낌은 똑바로 들고 있고요. 어떤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치아나 코뼈, 광대뼈, 그리고 눈빛이나 표정의 연출에 있어서도 작품 내에 있는 아인줄곤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은 촬영을 위해 조명을 조금 받고 있어서 그런데 이 망토 있죠, 망토. 이 망토 때문에 얼굴에 그림자가 좀 드려진다는 거, 그거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5개의 손가락에 각각 5개의 반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 관절 같은 이런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좀 굉장히 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 손바닥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의 어떤 움직임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손목의 스냅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움직임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규어는 알베도 피규어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출 부분에 있어서 이 손은 알베도의 어깨를 이렇게 잡고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손가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떤 관절을 일부러 움직이려고 하거나 어딘가 이렇게 잘못 걸려가지고 뚝 부러질 수 있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파손의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또 빼뜨릴 수가 없는데, 이 아까 망토의 일부분은 이 뼈 부분에 이 얇은 이 소체 루즈 부분, 이 부분도 이 접착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잘못 걸리면 좀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태프 오브 아인줄군입니다. 이 루즈는 아인줄군의 무기이자 길드 아인줄군의 상징적인 부분으로서 7개의 뱀의 머리에 7개의 각각 다른 색깔의 보호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루즈 부분을 좀 빼서 따로 이렇게 빼서 따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과 함께 아인줄곤의 손과 함께 스태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손의 안쪽에 이 스태프에 핀이 박힐 수가 있는 소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팡이를 이렇게 꽂으면은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끼워 넣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일단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설명서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이 그림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부분이 아닙니다. 그 설명서만 보고 이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당겨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설명서의 설명은 뭐냐? 이 엄지손가락 부분은 타 손가락들에 비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유연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여기까지는 이 정도는 좀 당겨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의 루즈 부분이 진짜 이 연결 부위가 좀 약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일단 이 스태프 오브 아인줄곤 자체를 함께 전시함에 있어서 일단 상당한 애로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외를 제하고는 스태프 오브 아인줄곤의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박의 약간 나선형의 디자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인즈유곤의 보호, 이 부분에는 이제 무슨 기능이 있느냐면은 발광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호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발광이 되느냐. 자, 이 아인즈유곤의 치맛자락 속에 은밀한 곳에 손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리모컨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발광전용 리모컨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피스가 박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동그라미 원형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은 특별한 뭐 장식 같은 건 없고 그냥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제가 한번 온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Nope. Nope. 자, 제가 방금 막 이 온오프 스위치를 한번 작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작동이 되지 않는 걸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인즈유곤 피규어 자체가 발매 당시에 이 발광 기믹의 어떤 문제점, 하자점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틀어지긴 틀어져요. 좀 약하게나마 틀어지긴 틀어집니다. 하지만 몇 초 있다가 그냥 바로 금방 꺼져가지고 불량품으로서 AS를 신청하는 경우가 몇 번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박스를 개봉함에 있어서 어떤 건전지나 배터리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피규어가 뭐 핫토이처럼 아이언맨의 그 발광 기믹을 위해 핫토이는 어떤 배터리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 주는데,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터리를 따로 넣어주는 공간은 존재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 부분을 제가 따로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안에도 따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추측하기로는.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뭐 작동이 조금이라도 돼야 될 텐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니 일단 배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 리모컨은 다시 아인즈유곤의 은밀한 곳에 다시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프렉스에서 발매한 아인즈유곤 피규어를 자세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까 상세하게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믹이나 어떤 관절 부분, 그리고 스태프 오브 아인즈유곤, 그리고 아인즈유곤의 얼굴과 늑골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나서는 보면은 그렇게 크게 디테일하게 볼만한 구석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미소녀 피규어도 피할 수 없는 맥켓의 변태 감성! 사실상 저는 미소녀 피규어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유튜버지만 이 아인즈유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지도 나고 크기도 거대하고 또 제가 오버로드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미소녀 피규어를 리뷰하면서 가장 자세하게 보는 게 뭐 머리카락 소체도 있고 사실 뭐 스타킹도 있고 가슴도 있지만 역시 팬티 팬티를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나자릭 지하 대분묘의 지배자라도 이거는 빼먹을 수 없다고. 자, 그럼 어디 한번 아인즈유곤의 이 은밀한 곳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티를 내게 보여줘.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류 푸넥스 라인에서 제조한 오버로드 3기 아인즈유곤 피규어. 일단 거대한 존재감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보자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 발매가가 23,000엔, 그리고 현재 판매가가 아미아미에서 25,000엔으로 2,000엔가량이 상승한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아미에서 구매 시 피규어 박스가 상당히 큰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택배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6,500엔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총 구매 금액이 3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만원 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어떤 몬스터 계열이나 아니면 어떤 마왕 캐릭터 계열, 아니면은 어떤 고스트라이더처럼 약간 해골 같은 조형의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최신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맥킷이 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